가끔 오시는 분 사주를 직접 좀 지금 선생님 사주죠, 이게 지금 우리 수강생 선생님 사주신데 우리 수강생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물어보셨습니다. 영끌 해가지고 문서 잡아도 되나요? 요즘 그게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끌 해서 문서 사도 되나요? 라고 이런 사주를 가진 분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면 될까요? 영끌 해서 문서 잡아도 되나요? 답은 영끌 해서 문서 잡으십시오입니다. 지금 이 사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얘는 마중물이고 시간의 푼돈을 가지고 여기 있는 큰 문서를 잡겠다는 살짝 도둑기가 보이는 사주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요만한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저기 있는 큰 불을 끄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합으로 당겨오면 되죠. 이게 합으로 당겨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진 재성으로 불타는 사회의 문서가 눈에 띄는 문서,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과열된 문서 같기도 하는 느낌이죠. 이거를 문서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 드러난 문서, 그러니까 만약에 수인성이면 아무도 모르는 문서 잡다 같은 거고 화인성에 이렇게 불타오르면은 사회가 과열된 느낌의 문서를 아무도 모르는 돈으로 잡아오다 같은 거죠. 아니 이분이 이런 돈이 있었어?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돈으로, 수재성으로 화 에너지를 합으로 끌고 당겨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요만한 돈 투자하여 이만한 문서를 잡을 수 있다. 물론 뭐 시행착오가 일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수원지가 딸릴 때 영끌이를 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수에너지 딸릴 때는 잠빛하면은 증발해버리는 수가. 그럼 뭐야? 현금을 좀 집어넣는데 훌떡 증발해버리니까 뭐 문서를 끌고 오지도 못하고 돈이 부족해서 뭐 성금만 날아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제 하면 좋을까? 뭐 언제 하면 좋긴 지지 해자축 들어올 때 해야지. 그러면 지지 해자축 들어올 때 해야겠죠. 지금 병술대운이니까. 이분은 인생 후반부에 뭘로 돈 벌까요? 부동산 재테크로 많은 돈을 버실 수 있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에 있는 많은 문서를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재극인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영끌이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나요? 사실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고 사실 이게 40대의 신의 대운이 되면은 이때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재성이 많으면 일복이 많은 거 아닌가요? 맞아, 일복이 많아. 근데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은 가지고 끌고 올 수 있는 문서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지금 문서를 잡으셨다고 문서 잡아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문서 잡으셔도 되는데 당장은 큰 돈을 벌 수 없으니 많이 묵혀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일단 사주 원국만 봐서는 요만한 푼돈 가지고 여기 있는 문서를 싹 끌고 오겠다는 살짝 도둑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주고 수기운이 왕창 들어와서 수원지 보급이 가득할 때는 이 재물을 끌고 올 수 있는 돈이 융통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 큰 문서 잡으려면 이거 보나마나 이거 돈 빌려야 되잖아요.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해자축운에는 대출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지금은 예행 연습하시는 거고 나중에 아마 몇 번 성공하고 나면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직장인이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버는 거구나 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오늘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가끔 이런 거 제가 봐드립니다. 자, 오늘 사주는 256강 이제 시작을 할게요. 참, 요게 문서 잡는 것도 되지만요, 뭐 저작권, 라이센스, 뭐 특허권, 인세 이런 식의 그 인성 저작권 라이센스를 푼돈 용돈으로 이거 용돈 써먹는다잖아요. 돈으로 바꿔먹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정보, 학문 저작권 라이센스 아이디어로 내 시주에 내 종잣돈이 생긴다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오늘 253강은요, 제목이 활인구제, 편인격의 식신제살, 편인사회를 개혁하는 사주.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주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주? 인간 승리하는 사주. 사회에 공공에 큰 이익을 준 영웅의 사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니까 사회에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 저는 되게 존경스럽고 그분에게 되게 많은 감사를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잘 되고 있구나. 사주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주는 평가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낮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주는 그 태어난 모습대로 완전하다. 사주는 그 태어난 모습대로 완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관이 3개 박혀 있건 4개 박혀 있건 그 모습대로 안정하게 굳혀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초기값이 그렇다는 거죠. 이 사주를 제가 아킬레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아킬레스라는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무적의 전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발목을 잡고 아이를 붕덩 하고 호수에 담갔다 빼서 코팅을 하는데 붕덩 하고 담갔다 뺀 곳은 어떠한 창과 화살도 들어가지 않는 금강불개의 몸이 된다. 뭐 이런 거였죠. 나중에 이제 발목 잡은데 화살 맞아가지고 죽는데 사람도 응애하고 태어나면 풍덩 하고 요 사주의 에너지가 코팅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코팅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밀가루를 뭐 튀김옷을 입혔는지 뭐 고기를 튀김옷을 입혔는지 뭐 새우나 뭐 야채를 튀김옷을 입혔는지 본질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본질에다가 사주 운명이라는 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왔다라는 느낌인 거죠. 이 사주, 그러니까 영혼의 에너지가 되게 강한 경우에는 그 코팅된 거에서 배어 나와요.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코팅을 해도 안에 있는 빨간색이 막 배어 나오고, 영적 주파수, 진동수가 되게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주로 코팅을 해놔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살면서 이제 스물스물 배어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사주로 코팅을 해가지고 딱 나와서 이러한 사주로 코팅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운명이라는 풍파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왼쪽으로 흔들리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주인공이 요 사주고요. 여자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분 사주를 좀 더 볼까 하는데 주제는 좀 다른데 제가 블로그에 소개했던 지지의 사유축을 만든 사유축 장인. 근데 천간에는 금기운이 뜨지 않아서 이 사람이 장인인 줄 겉으로는 몰라 라고 하는 요 2개 사주를 보면서 우리 명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낮 시간에 제가 인성에 대해서 기초 튼튼반에서 강의를 하면서 편인, 정인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 정인이 나를 위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편인은 남을 위한 마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인은 비견한테 음양조화를 맞춘 인성이고 편인은 비견한테 음양조화를 맞춘 게 아니라 겁재한테 음양조화를 맞추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비견이 나고 겁재가 나하고 대비되는 남이라고 표현한다면 편인은 나를 위한 마음이라기보단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편인은 정인은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편인은 내가 남을 행복하게 했을 때 나도 행복하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편인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남을 위한 마음을 달아놨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편인을 쓰면은 계속 뭔가 부족해. 뭔가 에러가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선물을 받아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 게 더 좋고 물건을 모아다가 뭐 수재의연금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저는 정인은 받는 사랑, 편인은 주는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정인한테 갈 행운을 전달해 주는 사람 편인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편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정보는 나에게 유리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있어. 내가 부동산 사면 별로야. 남에게 그 정보 알려주면 돈 벌어. 내가 연애 정보를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연애가 잼뱅이야.
근데 다른 어려운 친구한테 연애 정보를 알려주면 그 친구는 너 덕분에 결혼하게 됐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무슨 일 하면 좋을까? 남한테 정보 제공하는 사람, 남을 위한 선생님. 내가 가면 시험에 떨어지는데 쟤 가르쳐주면 1등해. 그 옛날에 보면은 그렇죠. 그 자기는 좋은 대학을 못 가는데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해서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죄다 좋은 대학 보내는 사람. 이런 것도 일종의 편인 특성이라고 보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닥 효율이 좀 떨어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남한테는 그냥 잘 되고. 그러면 또 무슨 직업 좋을까? 그래서 원래 편인 직업 중에 하나가 비서예요, 비서. 비서, 사장님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 책사 이런 것도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대권을 엎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저 사람한테 알려주면 저 사람은 내가 알려주는 정보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이런 것 같은 거죠. 가령 내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 내가 국정원장인데 내가 편인이야. 그러면 그 국정원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북한을 위한 정보. 국정원인데 우리나라 구테타 정보는 난 모르겠고 지금 북한이 구테타 일보 직전인 거는 우리는 알겠어.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북한한테는 정말 귀중한 정보야. 그러면 서로 편인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편인들끼리는 서로 상대방한테 가르쳐주면 되죠. 그러니까 일명의 자기 머리는 잘 못 깎는 인성 같은 게 편인이다. 남의 머리는 아주 잘 깎아줄 수 있다. 남에게 조언하면 백발백중이다. 나를 위해서 쓰면은 그게 그닥 효과가 없다. 행복 지수에 있어서도 남에게 베푸는 것, 그런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편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편인이 뭐 조심, 뭐 걱정병, 걱정근심, 위험 뭐 이런 거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용도를 잘 썼을 때는 아주 훌륭한 정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편인이 잘 쓰여지면 활인 구제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 오늘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주를 문법 형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사주는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월지를 배경으로 보고 사주에서 월지, 지금 이 사주는 축토 편인격입니다. 잡기 편인격이죠. 그러니까 사유축도 될 수 있고 해자축도 될 수 있고 축인묘진으로도 갈 수 있는 분기선에 있는 게 이 축토인데, 근데 뭐 내용을 보니까 사유축에서 인묘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중간에서 이 사회가 중간 연결 마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축토 편인이라고 좀 봐야겠고요. 자, 사주를 한번 이런 식으로 보면 편한 게 많아요. 뭐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보죠. 이러한 월지의 사회를 살고 이 사회는 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를 배경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보는 거죠. 이게 잘 들어맞는 사주도 있고 뭐 아닌 사주도 있어요. 이 사주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편인 사회에서 식신제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리고 내 인생 전반부의 미션은 이거를 인생 드라마라고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영화다. 드라마다라고 배경하면 내 인생 드라마의 전반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축토라는 편인 사회에서 식신제살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배경은 축토 편인, 하는 일은 식신제살. 그러면 식신제살은 뭐죠?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 일, 어려운 고난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배경이 편인이라는 것은 그럼 이렇게 봐야 돼. 이 사주가 만약에 제격의 식신제살이면 경제사회, 개발사회에서 식신제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뭐 식신격에서 식신제살이면은 호랑이가 사냥꾼 나와바리에서 지금 용 쓰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완전히 저는 이렇게 볼게요. 식신하고 편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거는 북극곰하고 아프리카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같은 거예요. 북극곰하고 아프리카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북극에서 싸우면 북극곰이 이기고 아프리카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깁니다. 즉 자기縄張리에서 싸우면 우리 아프리카 사자하고 북극곰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 걔네들이 어떻게 만나겠어. 근데 만약에 만났다. 아프리카에서 만났으면 사자가 이긴 거고 북극에서 만났으면 사자는 아마
곧 만나기 전에 아마 얼어 죽을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러면은 북극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닌 제3중립지역이 이제 다른 격들이겠죠. 자, 천간에 식신하고 편관이 붙었어. 그러면 지지가 누구 편 들고 있나 봐야 돼. 자, 축토편인도 있고 미토편인도 있어. 근데 축토편인과 미토편인, 진술충미는 참 묘해요. 그래서 축토편인과 미토편인은 타이틀은 편인인데 미토편인은 편관성이 강한 편인이고 축토편인은 식신성이 강한 편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 월지 편인에서 개수 식신이 투출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편관은 들러리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주는 누가 이길까요? 식신하고 편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식신이 이기지. 그럼 이 사주는 강력한 제살 능력을 가진 사람. 강력한 제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방송국의 작가분이 이제 지금 명리와 관련된 어떤 소재로 작품을 쓰는데 이제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연락이 딱 와가지고는 성폭행으로 죽은 여자의 범인이 3명인데 그 3명 중에 1명을 사주를 풀어가지고 뭐 찾아내는 거. 이거 명리로 풀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식신제살 어설프게 한 여자가 죽었다. 식신제살을 확실하게 해야지 범인이 죽는데 식신제살 어설프게 하니까 범인한테 반항하다 죽은 거예요. 차라리 그럼 살인상생을 하든가 아니면 관인상생을 해서 범인한테 사랑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재생관 해가지고 범행을 돕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거 식신성이 되게 강하죠. 그러면 편관의 제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게 일명 북극곰하고 아프리카 사자가 붙었는데 자, 북극곰을 식신이라고 치고 사자를 편관이라고 치면은 이거 북극에서 싸운 거예요. 북극에서 싸운 거. 축토 나라에서는 정화가 유리해, 개수가 나래. 축토 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개수가 유리하죠. 이거 개수 나와바리에서 싸운 거야. 개수가 가장 유리한 데서 싸운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펼칠 때 일본군이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지 않고 내가 이미 나와바리로 탁 찜해놓은 자리에서 걔네들을 유인해서 늘 싸웠습니다. 이게 일명 내가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다 같은 거예요. 개수가 자기가 유리한 축토를 만났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나의 식신적 능력, 게다가 이 축토는 나 역시도 강하게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토 사회에 발을 담그고 이 축토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개수라는 식신적 무기를 꺼내 들어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이 편관의 압력들을 사회적 문제들, 대외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요 사주를 좀 다르게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사주가 여기가 정화가 있고 여기가 개수가 있다라고 돼 있으면 편관이 가깝고 식신이 멀다라고 하면은 내가 식신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편관하고 맞닿아 있으면 내가 편관을 바로 옆에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편관이 외부에서부터 재화를 받은 편관이 내 옆에 와 있는 모습이다. 뭐 약간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든가 원래 전에는 나쁜 놈이었는데 개과천선하신 분이 내 옆에 계신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주는 편관은 멀고 식신은 가까워. 그러면 내가 주로 쓰는 무기는 식신이야. 그리고 외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편관조직에도 내가 근이 있으니까 둘 다 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축토편인이라고 하는 축축하고 안 보이고 암울하고 뭐 이런 곳에서 식신제사를 하신 분이 인생 드라마의 전반부. 그럼 인생 드라마의 후반부는 어떻게 될까요? 요 동네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인생 드라마 후반부는 어떻게 들어가냐? 재성으로 편인 사회를 개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관을 식신제살할 필요도 없이 이 편인이라고 하는 축토 사회의 봄을 만나게끔 해주는 것. 이 사주의 인생 스토리를 대충 들어보면은 이거를 소설이나 드라마로 쓴다 그러면 젊은 시절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위기에 맞서 싸워서 열심히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보였던 해결사. 그런데 축토라는 환경 속에서 일을 했으니까 남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남들 모르는 곳에서 축토라는 진흙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
하지만 이 축토 속에는 나의 근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힘이 돼주고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지지의 지장간으로 비겁이 잔뜩 들어있다라고 그러면 나의 근거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근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를 도와주었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인생 드라마는 그런 식입니다. 이분의 실제 삶은 어떻게 사셨냐 하면은, 낮 시간에도 제가 이분 사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해서 저녁 시간에 다시 좀 강의를 해드립니다. 낙도 오지에서, 낙도 오지에서 보건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도 지역, 섬 지역의 보건소 직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 의사 같은. 거기서는 보통 간호사님이 다 하시잖아요. 만병통치약이시죠. 꼭 학교의 양호 선생님처럼. 그래서 낙도 지역의 보건 공무원으로 있었다. 일종의 산간 오지 지역에서 많은 식신제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들을 해결을 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사주는 식신제살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문제를 다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같은 거예요. 자, 사주에서 식신제살이 돼 있는데 식신제살 중에서 편관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와 식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다릅니다. 영화의 느낌으로 비유하자면은 식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은 주인공이 스티븐 시걸이야. 주인공이 스티븐 시걸이 나오는 액션 영화들은 대체로 주인공이 악당들을 다 괴롭히고 다닙니다. 악당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악당을 괴롭히고 다녀. 별거 아닌 악당들이 폼 잡다가 스티븐 시걸 주먹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스티븐 시걸형, 식신제살이 제살 태과되는 상황인 거고, 대체로 식신제살 사주에서 편관이 더 강한 경우들은 로키형입니다. 로키형. 옛날에 그 복싱하는 로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로키라는 영화를 보면 좀 승질나. 거의 그냥 맞아 죽을 때까지 나는 안 쓰러져. 끝날 때까지 버틸 거야. 그래서 챔피언한테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 이게 식신제살에서 식신 능력이 떨어질 때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만한 편관에 대항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광복군이 독립운동할 때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거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단 말이죠. 사실 근데 그거 외에는 다 졌어. 그 일제시대 독립군하고 일본군의 사상자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10대 1이에요. 110대 1.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독립군 110명 죽을 때 일본군 1명 사상자. 이건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이야. 100대 1. 이거는 월남전 당시 미군하고 그 베트공하고 사상비가 10대 1인가 20대 1인가 되는데 이건 10대 1 정도가 아니라 100대 1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독립군은 거의 그냥 사륙을 당했습니다. 사륙을.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사 40몇 년 동안에 승리한 전투라고는 손꼽는 게 한 두세 개밖에 안 돼. 뭐 청산리 전투, 봉오봉 전투, 그 다음 뭐 있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일본이 일찍 망하는 바람에 땡땡땡 끝. 뭐 이런단 말이지. 식신제살에서 편관의 기운이 강하고 식신의 기운이 약하면 그래도 우리는 반항했다. 정도. 그래도 우리는 반항했다. 로키 1편에 보면은 챔피언하고 맞서서 KO패 안 당하고 마지막까지 버텨서 판정패 당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틴 게 얼마냐? 꼭 옛날에 월드컵에 나간 한국 축구팀이 우린 그래도 본선 진출했다. 본선 진출에 가서 다 졌어 원래. 본선 진출해서 한 골이라도 넣으면 한 골 넣었다. 뭐 이런 게 식신제살에서 식신이 약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맞고 사는 여자 사주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편관이 강하고 식신이 약하면 이기지도 못할 거 왜 건드렸니? 같은 느낌. 차라리 그러면 그냥 살인상생하는 게 낫지. 왜 건드니?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요, 식신이 강해요. 이렇게 되면은 편관이 맞고 다닙니다. 편관이. 스티븐 시걸이에요. 별거 아닌 악당들 다 한 주먹으로 다 해치워버리는 후련한 액션을. 이렇게 되면은 후련한 사건 해결사 사주다. 자, 낙도에서 보건공무원으로 계셨으니까 아주 능력 있고 능력이 출중한 섬에서 생기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던 보건공무원. 이분 앞에만 가면은 암 환자도 다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주죠. 이런 사주들은. 근데 이분이 인생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시냐? 재성을 가지고 와서 편인을 제화를 해버립니다.
자, 제가 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성은 개발이다. 인성은 보존이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편인 사회야. 그러니까 보존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사회라는 뜻이고 3단계 미션과 4단계 미션에서 재성이 들어와 버리면은 3단계와 4단계 미션에서는 개발 안 되고 보존되는 곳이란 뜻이죠. 여기 인성운이 편인이니까 보존 정도가 아니라 방치된 곳 같은 약간 느낌이. 방치된 것 같은 느낌. 정인은 꼭 저기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게 정인이고 경주 무슨 뭐 불국사 뭐 다보탑 이게 정인이고 아무개 지역에 방치된 마을 이게 약간 편인 같은 느낌이란 뜻이죠. 자, 재성을 갖다 들이대면 이게 개발 논리가 나타나고요. 편인을 제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인을 재성으로 제화하게 되면 현실적 개발이 일어나고 편인이라고 하는 낡은 제도가 개편되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극인을 치게 되면은 식신을 발목 잡던 인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개편하다, 개혁하다, 식신을 풀어주다, 더 쓰기 좋게 만들다 라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인생 전반부에는 낙도서 모지에서 보건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인생 중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오셔서 자기가 근무했던 낙도 지역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제도, 그 지역의 미흡한 개발 환경의 개발 정책, 그래서 제도 개선의 꿈을 꾸셔서 편인 사회를 활인 구제 개혁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분이 50대까지 그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제도 개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인생 후반부로 가면은 요 시기, 요 37대 후반, 여기에 되게 강한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죠. 요 강한 인성운에 이분께서 공부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자, 보죠. 인성운이 대운에서 후반부에 오시거나, 인성운이 후반부에 오거나, 또는 요렇게